서울의 한 지하철역. 최근 이곳에서 단연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한 할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굴에 막 하얀 그런 데 쓰셔가지고. 보면 눈에 확 띄어요. 비닐봉투를 얼굴에 쓰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 사진까지 찍어뒀다는 제보자. 아, 이게 그분이에요? 네. 사진 속 할머니는 정말 얼굴에 흰색 비닐봉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손에도 비닐봉투 여러 개를 들고 있는 모습. 여기서는 이제 봉다리 할머니라 그러면 다 알아요. 이제 하얀 비닐봉지를 이렇게 쓰시고, 뭐 여기다가도 막 짐을 막 이렇게 비닐봉다리를 이렇게 끌으시면서 막 이러고 다니시더라고요. 주로 지하철 2호선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일명 봉다리 할머니. 워낙 특이한 그 차림새 때문에 그녀가 봉지를 쓰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좀 이상하지? 아니, 얼굴이 성풍적인 거래요. 성형부적이고. 근데 보톡스 발자가 부작용. 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에 화상 자국 때문에 그렇어요. 가장 흔히들 하는 추측은 할머니의 얼굴에 큰 흉터가 있으며 그걸 가리기 위해 비닐봉지를 쓴다는 것. 물론 그와 정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들여다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얼굴이 제법 예뻐 보이더라고요. 좀 연예인이었다는 소문도 있고, 마흔 나서 그냥 창피하니까 그러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고. 한때 유명인이었던 그녀가 갑자기 폐지를 줍는 신세로 전락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봉지를 쓴다는 추측입니다. 벌써 1년째 얼굴에 비닐봉지를 쓴 채 지하철을 돌아다닌다는 일명 2호선 봉다리 할머니.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문제의 봉다리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우리는 그녀가 자주 나타난다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쭐게요. 예. 여기에 예. 얼굴에 봉지 쓰고 다니는 할머니 계시다고 그러던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봉다리 할머니요? 출근 시간엔 여기가 복잡하니까 잘 안 오시고요. 출근한 다음에 좀 한가할 때 그때 여기 자주 오시죠. 아, 출근 시간 지나서 오세요? 예. 아, 그럼 어디 여기서 기다리면 볼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지하철 타시고 뭐 한 바퀴 도시니까 네. 이쪽에서 뭐 기다리셔도 되고요. 아, 그래요? 예. 거의 매일 비슷한 시각에 이 지하철역을 찾는다는 일명 봉다리 할머니. 우리는 그녀를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진짜 봉지 쌌네요. 멀리서도 단번에 눈에 띄는 하얀색 비닐봉지. 그리고 양손에 주렁주렁 매달린 큰 비닐봉투들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봉다리 할머니가 맞는 듯 했습니다. 얼굴에 쓴 비닐봉지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인지 하나씩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오는 할머니. 주변을 잠시 두리번거리던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봉지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앞을 보며 부지런히 폐지를 줍는 할머니. 들고 다니는 봉지들은 그 쓰레기들을 담기 위한 용도인 듯 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그거 버릴 거예요? 응. 그럼 놔둬요. 내가 버릴게. 고마워요. 얼굴에 봉지를 쓴 할머니의 모습이 무척이나 신기한지 몰래 사진까지 찍는 젊은 여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할머니를 보는 사람이라면 가던 발길을 멈춘 채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독특한 차림새만큼이나 많은 관심과 소문을 몰고 다니는 일명 봉다리 할머니. 그녀는 주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각 역을 돌아다니며
재활용 쓰레기 등을 주워 생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양손에 든 짐도 무거운데 얼굴에 봉지까지 쓰고 있으니 숨쉬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굳이 봉지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더 궁금해집니다. 너 근데 이 봉지 쓰고 전화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불편하게 보이는데. 얼굴이 어디 아픈 거예요? 요즘 데도 보니까 그걸 쓰고 계시더만. 아유, 안 아파요. 추워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내가 봤는데. 지난주에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봉지를 쓰는 것뿐이라고 대답하곤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할머니.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다른 노인의 말처럼 지난 8월에도 일명 봉다리 할머니를 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촬영된 이 동영상에서도 얼굴에 비닐봉지를 쓰고 있는 그녀. 연신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면서도 봉지만은 벗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워서 봉지를 쓴다던 할머니의 말은 거짓인 듯 했습니다. 그럼 대체 왜 그녀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봉지를 쓰고 다니는 걸까? 우리는 할머니의 일상을 좀 더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것 좀 먹고 드시지. 괜찮아요. 들어가서 드셔. 내가 나와 있을게. 아니.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음식을 받아든 그녀가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지하철 역사의 한 구석. 혹시 뭔가를 먹을 때만은 봉지를 벗지 않을까 조심스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봉지 아래쪽만 약간 벌린 뒤 그 좁은 틈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할머니. 무척 불편한 듯 연신 봉지를 고쳤으면서도 결코 벗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이제 먹을 걸 드리긴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절대 안 드세요. 그냥 뭐 얼굴 보이기가 그래서 그런지 뭐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멀쩡하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봉투를 쓰고 다니시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분명 정신 이상은 아닌 듯 보이는 할머니. 그럼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얼굴을 숨기려는 걸까? 그런데 순간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니 여기 머리 안 다치고 머리?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봉지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일어난 일인 듯 했습니다. 여기 이 상처는 뭐예요, 할머니? 엊그제 요 앞에서 넘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온통 멍투성이인 할머니의 다리. 아니, 왜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이거는? 며칠 전에 그 계단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다쳤어. 할머니 이렇게 봉지를 쓰고 다니시니까 자꾸 넘어지시지. 심심해서 그래. 눈이 침침한 게 아니고 그거 자꾸 얼굴 눈을 가려서 그래요, 봉지가.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봉지를 벗지 않은 이유는 뭘까? 아이고, 그냥 이 얼굴을 못나서 쓰고 다니는 거야. 아주 못나서. 응.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할머니 되게 예쁘시다 그러던데. 누가? 여기 저기 장사하시는 분이 그러던데요. 내가? 연예인 하셨을 거라고. 그 전에 아주
크게 있어가지고 얼굴 전체가 시커매. 그래서 내가 이거 가리고 다니는 거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 잠깐 한번 벗어보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너무 힘이 가지고 놀래 뒤로 잡아서. 얼굴에 큰 점이 있어 봉지로 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할머니.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 그런데 우리는 탐문 중 할머니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랬죠. 아, 쓰러지셨다고? 네. 왜 쓰러지셨어요? 그때는 이제 시커먼 봉지를 쓰고 다니셨거든요. 그 여름에 그걸 쓰고 다니시니까 더위를 안 먹겠어요. 지난 여름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얼굴을 보게 됐다는 남자. 그런데 할머니의 말과 달리 얼굴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이랑 소녀도 있는 것 같았어요. 아, 딸이랑 소녀가 있다고? 네. 뭐 제가 누구한테도 이제 좀 연락을 해야겠다 싶어서 핸드폰 좀 봤거든요. 휴대폰에 저장된 젊은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 게다가 딸의 연락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 눌러봤더니 없는 번호를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한테, 자식한테 버림받은 것 같아요. 딱 그건 것 같아요. 딸 욕 안 먹이려고 얼굴 가리고 다니는 거? 지하철역 쓰레기통을 뒤지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일명 봉다리 할머니. 그녀가 봉지를 쓰게 된 이유는 정말 자신을 버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걸까? 그런데 다음 날 우리는 한 가지 수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봉지를 쓴 채 한 초등학교 앞을 서성이는 할머니.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오가는 아이들을 유심히 살피던 그녀가 한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 몇 학년이야? 1학년이요. 1학년? 그러면 같은 1학년 중에 유다은이라고 알아? 몰라? 너도 1학년이야? 그럼 좌우에 사는 유다은이라고 본 적 있어? 들어본 적도 없어? 아이들에게 계속 다은이라는 아이에 대해 묻는 할머니. 들어본 적 없어? 딸이랑 소녀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딸이랑 소녀가 있다고? 네. 혹시 휴대폰 사진 속에 그 여자아이를 찾고 있는 걸까? 너 이다은이라고 알아? 몰라? 우리 반에 다은이라는 애 없어요. 근데 이거 왜 쓰고 있어요? 회에서 왜 이렇게 알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구예요? 지금 우리 애인데 무슨 짓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애한테 무슨 짓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못 봐요. 그 가면 좀 벗어봐요 몸다리. 지금 얼굴이나 좀 보게. 죄송합니다. 그냥 애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를 믿으라고요? 학교 앞에 그 봉지를 할머니의 수상한 차림새 때문에 오해가 생긴 듯합니다. 이거 한번 벗어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결국 신랑이 끝에 넘어지고만 할머니.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목격자의 말대로 그녀의 얼굴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보자마자 급히 몸을 숨기며 봉지로 얼굴을 가리는 할머니. 할머니 얼굴도 멀쩡하신데 왜 이렇게 봉지를 쓰고 계세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없어요, 언니? 이 봉지는 왜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얼굴에 흉터도 없으시던데. 제가 말 못해. 가슴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 해치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언니. 아니,
벌써 1년째 얼굴에 비닐봉지를 쓴 채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는 일명 봉다리 할머니. 그녀는 사람들의 추측과 달리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것도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할머니는 봉지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애타게 찾고 있는 다은이라는 아이는 누구인 걸까요? 그런데 다음날 우리는 그 비밀을 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포착하게 됐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할머니의 딸로 추측했던 한 여성의 등장이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한번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디에서도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할머니 안 보이시네요? 어디 가셨나? 오늘 할머니 있기 좋으시네. 왜요? 아까 젊은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갔는데 언제쯤?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어디로 가셨어요? 아까 저쪽으로 같이 가던데요. 아, 이쪽으로요? 예. 예. 할머니를 찾아왔다는 젊은 여성은 대체 누굴까? 한참을 헤맨 뒤에야 드디어 두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제법 부유해 보이는 40대 여성. 그런데 그녀는 무슨 이유에선지 무척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인 걸까? 우리는 카메라를 숨긴 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쓴다고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찾고는 다은이 다음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학교는 왜 찾아갔대? 그 날이 있었다면서요. 아니 왜 이제 와서 만나랬다니 그 이유를 말하세요? 이유는 뭐예요? 할머니가 애타게 찾던 다은이라는 아이는 손녀가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럼 혹시 저 여자가 할머니의 딸인 걸까? 제발 이사 좀 가세요 또. 다은이 잘 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분명 모녀 사이는 아닌 듯한 두 사람. 하지만 대화 내용만으론 둘의 관계가 쉽게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저희랑 좀 울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참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할머니가 어렵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손녀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할머니 손녀분을 입양 보내신 거예요? 그분한테? 그뭐 위탁 양육이라든가 상황이 좋아지면 데려오기로 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딸 부부와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고미자 할머니. 하지만 뺑소니 사고로 사위를 잃고 딸마저 크게 다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장애가 생긴 딸을 간병하며 5살짜리 어린 손녀까지 돌봐야 했던 할머니. 위탁모 장경숙은 그때 할머니를 도우러 온 봉사자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애를 키워주겠다고 애가 없어가지고 그 애 하나를 그때 입양시켜서 키우고 있는데 직접 주자고 믿고 맡긴 거지.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손녀를 대신 키워주겠다던 위탁모는 갑자기 안면을 바꿨고 3년째
아이가 가족과 만나는 걸 철저히 막고 있다고 합니다. 봉지는 근데 왜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까 뭐 들어보니까 손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하도 손녀를 안 보여주니까 학교 간 거라도 보려고 학교 앞에 갔었는데 손녀 친구들이 거짓말거리고 놀리고 손녀한테 미안해서 손녀한테 미안해서 그럼 못 알아보게 하려고 봉지 쓰신 거예요? 손녀에게 폐가 될까 한여름 더위에 쓰러져 가면서도 얼굴에 봉지를 쓰고 다녔다는 고미자 할머니. 제발 니가 좀 가져요. 아니 잘 살고 뭐 하지 말고. 하지만 위탁모는 아이 교육에 좋지 않다며 최근엔 이사까지 종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날 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집 앞을 한참 동안 서성이는 할머니. 대체 여긴 왜 온 걸까? 빨래 가지러 왔어. 빨래 무슨 빨래를 해가지고? 다은이 빨래 우리가 가져갔어. 해가지고 왔거든. 다은이 빨래요? 응. 아 그럼 여기가 다은이 사는 집이에요? 응. 아이는 못 보게 하면서 정작 빨래는 할머니와 친모에게 시키고 있는 위탁모. 심지어 그마저도 손녀와 마주치지 못하도록 밤늦은 시간 집 앞에 놓인 빨래통에서 꺼내가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손녀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까? 쉽게 집 앞을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래 가지러 왔지. 챙길 거 챙겼으면은 빨리 가시지.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은이가 뭐 하나 적어놓고 있어. 왜? 여기 뭐 있으면 다은이 불러라도 내시게? 갈수록 갖고 하면 갈수록 다은이 한 번만 반납해주면 안 될까? 응? 아 됐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네, 빨리 제가 하고 내가 앞으로 안 부를게. 아니 괜히 그냥 저기 빨리라도 하게 해드렸더니 고마운 줄 모르시면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작아할 때는 아직 그러지 말고 응? 한 번만 왜 이러세요 진짜? 손녀의 빨래라도 할 수 있는 걸 고맙게 여기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위탁모. 그녀는 마치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큰 권력이라도 되는 듯 굴었습니다. 그렇게 또 손녀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 종일 좁은 방에 누워 다은이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을 딸 수진 씨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만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인 탓에 무작정 아이를 돌려달라고 우길 수만도 없는 상황. 결국 수진 씨인 딸의 사진을 보고 또 보는 것으로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몸도 불편한데 아이고 요 꼼지락꼼지락 손 가지고 저기 가서 붙였어요. 그래 저거 보면서 울고 또 보고 또 울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 그래 네 딸 아이고 네 딸 이쁘지? 엄마 세탁기도 없는 단출한 살림. 원수도 나오지 않는 탓에 할머니 매번 찬물에 손빨래로 아이의 옷을 빤다고 합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감기 걸려 어서 들어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나 우리 엄마는 엄마 노릇 하고 싶으면 빨리 나. 그래서 우리 새끼 오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래야 돼. 알았지? 오매불망 딸 다은이를 다시 볼 날만 기다리고 있는
친엄마 수진 씨. 그런데 위탁모 장 씨는 대체 무슨 이유로 아이를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까? 직접 그녀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피디님은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모라는 사람은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겠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생각만 하고. 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건 자신이 아닌 할머니의 손녀라고 주장하는 위탁모. 근데 일단 애가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애가 싫대요. 엄마도 할머니 보기 싫다는데 저랑 있는 게 더 좋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솔직히 그냥 까놓고 말해서 엄마는 바보 엄마니 할머니는 거짓말 하고 싶어요. 하고 능력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은. 다은이를 케어할 능력이 전혀 안 돼요. 다은이가 전혀 보고 싶어 하질 않는다.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까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은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그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제작진의 말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다은이였습니다. 아, 다은이니? 다은이 할머니랑 엄마 안 만나고 싶어? 본지 되게 오래됐잖아. 싫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네. 왜? 엄마는 다은이 되게 보고 싶어 하시던데?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 아니요. 안 볼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가족을 만나지 않겠다는 다은이. 아이는 제작진과의 만남도 거부했습니다. 지금 그 위탁양 하시는 거잖아요. 입양이 아니라. 그쵸? 그러면 언젠가는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한테 다은이가 다시 가야 될 텐데 나중에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가끔 정기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건 나중 일이고요. 애 입장에서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아이한테는 어떤 환경이 더 나을지, 그런 엄마의 그런 할머니 밑에서 아이가 자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정상적인 가정으로 자라나는 게 나을지, 그걸 한번 생각을 냉정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3년째 친모에게 딸의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위탁모. 그녀는 부모라면 아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 보고 싶은 마음 정도로 아이를 흔들어 놓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가족이라는 게, 또 부모와 자식이라는 게 그런 조건만으로 결정되거나 선택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것도 이제 겨우 8살밖에 안 된 아이의 판단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은이를 친딸처럼 여기고 있다는 위탁모가 정작 아이의 빨래는 몸이 불편한 친모에게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다은이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것만으로 위탁모를 자칭했던 걸까요? 며칠 후 다시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역을 찾은 제작진.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세요? 나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보시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뭐 화난 일 있으세요, 저한테? 아이고 나 이래 무슨 뭔지 안 하는 데니까 그냥 가보시라고. 저쪽에서 이제 나한테 잘해준다고 했고, 그러니까 내 이제 방송도 안 해도 돼. 얼른 가보시오. 얼른 가. 얼른 가. 아니, 왜 그러세요, 언니, 갑자기? 방송 안 해도 된다니까. 강하게 취재를 거부하는 할머니. 너무나 달라진 태도가 당황스럽기까지 한데요.
갑자기 그녀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이유는 뭘까? 우리는 몰래 그녀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면 하나가 목격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무거워서 죽는 줄 알았구만. 아이고, 시간이. 할머니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여성. 다름 아닌 위탁모 장 씨였습니다. 심지어 나란히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급히 집안 관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안을 볼 수는 없는 상황. 근데 뭐 싸우는 소리가 들려. 결국 다시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밖으로 나오는 두 사람. 그럼 애가 아파서 못 들어갔다니까 왜 그래요? 그건 그러다 지금 통장이라도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통장. 통장 주기로 했잖아. 그 방송국 사람들 가고 말이야. 근데 할머니, 나한테 그 통장 맡을 때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진이 자은이 저기 학교 됐댄다며. 근데 이제 와서 그 통장 얘기를 하면 어떡하면 좋아요? 무슨 욕심을 이러신데? 방송국 사람들 보내면 통장 보여주기로 했잖아. 그돈 가지고 우리 수진을 다리 수술해야 돼. 지금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버틴대. 그러니까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통장 좀 주고 가. 응? 아니면. 딸의 수술비가 급하다며 애원하는 할머니. 갑작스러운 취재 거부 또한 그 돈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는 수진 돈이잖아. 왜 수진 씨 돈이에요? 그런 거는 다른 예산도 뭐고. 지금 우리 수진이 다리 수술 못하면 평생 병신된대. 그러니까 내가 제발 이렇게 빌게. 저기 안 되면 제발 그 다리 수술비만이라도 좀 더 내가 이렇게 빌게. 절대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냉정하게 돌아서는 위탁모. 아무래도 할머니가 그녀에게 맡긴 건 손녀의 양육뿐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 여기 왜 온 거예요? 아이고 몰라도 되니까 그냥 가요. 아니 저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수진 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진 씨 뭐 수술 받아야 돼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으니까 얼른 가라고. 아니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수술 받으셔야 된다고? 결국 우리는 좀 전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당장 돌려준다든지. 그 여자한테 할머니는 그제야 깊은 한숨과 함께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이가 죽고 나서 보험금이 6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사이 앞으로 빚이 있었던 모양이야.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뒤뚝쪽은 계속되고 그러다가 그 남은 돈까지 다 뺏기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여자가 방법을 하나 내더라고. 위탁모가 낸 묘안은 바로 그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임시로 넣어놓는 것. 일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통장으로 자원이 이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우리 생활비도 주고 그런다면서 그 여자도 살 만큼 사니까 설마 그 우리 돈 그거 뭐 떼먹겠나 싶었지. 그렇게 전 재산을 위탁모에게 맡긴 채 힘겹게 생계를 꾸려온 할머니. 하지만 모든 게 손녀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참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수술비라도 돌려받기 위해선 애초에 그 돈이 수진 씨의 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 우리는 은행을 찾아 당시 위탁모에게 돈을 이체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체 내역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잠시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계좌가 2개가 있어요. 어떤 계좌인지 확인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는 휴먼 계좌고 하나는 장애인연금 나오는 계좌거든요. 둘 중에 어떤 거세요? 연금이요? 네. 우리한테 그런 게 있어요? 네. 확인해보니까 장애인연금이랑 기초생활수급비 해가지고 나오는 통장이 있어요. 이달에도 돈이 빠져나간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껏 존재 자체도 몰랐던 딸 수진 씨 이름으로 된 또 다른 통장. 놀랍게도 그곳에 무려 3년간 매달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입출금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초수급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이상하네. 그 예전에 그 여자가 뭐 신청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서류 작성하던데 그게 떨어졌다 그랬는데. 그때 저 유림장인가 뭔가 내가 써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위탁모 장 씨가 대리인을 자처하며 수급비를 대신 받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결국 아무 조건 없이 아이를 키워주겠다는 말과 달리 그녀는 무려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착복해온 것으로 보였는데요. 직접 위탁모 장 씨를 만나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비 자체를 선생님, 저한테 처음에 돈 맡길 때 뭐라 그러셨어요? 믿는다 그러셨죠? 그쵸? 근데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셔야 이렇게? 그걸 못 기다려서? 연금 다 먹고 청정 숨기고 애까지 못 보게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다은이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입히고 먹이고 그뿐이에요? 학원도 보내야지? 수급비?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뭐가 양육비가 필요해 그랬을 뿐이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위탁모. 그럼 내가 준 5천만 원은 어떻게 했어? 그 돈으로 쓰면 되잖아. 내가 거지고 살면서도 돈 달라 소리 안 했잖아. 꺼내 쓸 수 있으면은 진작에 썼죠. 이거 보시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죠? 어디 한번 봐봐요. 아니 아까 5천만 원이라고 안 그러셨어? 네. 왜 500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500만 원인데. 예, 지금 네. 제작진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통장 잔고. 남은 돈은 처음에 맡긴 돈의 딱 10분의 1, 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솔직히 5천만 원이 요새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선 불려서 이렇게 돈 좀 만들어 보려고 제가 주식이랑 펀드 영업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실적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할머니가 잠깐 맡기신 돈으로 그걸 주식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걸 불려서 다은이한테 쓰려고 그랬다니까요. 다은이한테 쓰려고 제가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게 주식이 오르는 건데 그 생각만 해서 잠이 안 나요. 너무 속상해서.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뭘 했다고? 그게 어떤 돈인데? 그게 어떤 돈인데 그 돈으로 주식을 해? 자기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우리 참 입장에서 어떡해. 그동안 위탁모가 할머니 모녀로부터 착복한 돈은 무려 7천만 원 이상. 하지만 돌려준 돈은 겨우 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분명 위탁모가 할머니에게 돌려줘야 할 건 통장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돈을 돌려주면서 정작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벌써 2달째 손녀가 학교를 오가는 모습조차 본 적이 없다는 건데요. 과연 다은이는 위탁모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또다시 다은이의 학교 앞을 찾은 할머니.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 1학년 수업 다 끝났어? 1학년이요? 아까 끝났는데 다 갔어요. 다 갔어? 네. 아까 끝나서? 네. 혹시나 싶어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건만 또 허탕입니다. 다들 이상해서 어제 오늘 아침부터 쭉 기다리고 있는데 다은이가 안 보여요. 위탁모한테는 물어보셨어요? 이탐모한테서는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나보기 싫어서 피해 다닌다고 그러면서. 예전엔 간혹 아이가 학교 오가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었다는 할머니. 다은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어 달 전부턴 그 어디에서도 손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아이가 전학을 했거나 신변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닐까? 담임 선생님을 만나 확인해 봤습니다. 보려고. 다은이요? 네. 근데 다은이는 지금 해외 체험학생 신청서 내고 지금 결석 중인 상태거든요? 해외요? 네. 언제부터요? 그 날짜가 10월 16일부터 신청이 돼 있거든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방학 때까지 쭉 미국 어학연수 보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다은이는 현재 미국 어학연수를 간다며 2달째 결석 중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위탁모는 여태 단 한 번도 아이가 해외에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아요. 다은이 역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요. 아이는 정말 미국에 가 있는 게 맞을까? 일단 저희 쪽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해외 출국 기록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네. 여권도 아직 발급 안 된 걸로 나오네요. 아, 전혀 기록이 없다고요? 네, 기록상으로는 네. 지금 해외 나간 기록은 전혀 없어요. 아, 10월 16일 기점으로 뚝 끊어진 다은이의 흔적. 미국 어학연수 보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게다가 위탁모의 말과 달리 해외로 출국한 기록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은이 잘 크고 있다니까요. 저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과연 다은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경찰과 아동복지기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위탁모의 집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이요? 예, 연수. 저희가 지금 아니. 미국 안 갔어. 미국 안 갔다니까. 학권 발급 절차 있어요? 발급된 적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제가 지방에 좀 여행 좀 보냈어요. 지방 어디요? 소나기는 학교도 안 보내놓고 무슨 여행이야? 우리 다음에 어디 있어? 잠깐만요. 우리 진정하셔야 돼요. 경찰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며칠 전에도 다은이의 빨래를 할머니에게 줬었던 위탁모.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아이의 소재를 정확히 밝히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지금 살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진정하셔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니, 그러면 지방 어딘지 저희한테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내일 오세요. 내일. 어머니 말씀대로 아이는 내일 보기로 하고 그 집안만 좀 보여주세요. 할머니! 급한 마음에 직접 아이를 찾아 나선 할머니. 잠깐만 확인만 해볼게요.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다은이의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은이 어디 갔어? 아이고, 다은아, 아이고, 다은아. 아이고, 다은아. 아이고, 다은아, 아이고, 다은아. 아이고, 다은아, 왜 이러냐, 정말. 저 봐. 잠깐만 확인해볼게요.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애가 없다니까. 다은아, 다은아. 한이야, 문 열어봐. 다은아, 다은아.
방 안에서 나온 건 위탁모가 입양해 키우고 있는 딸 제이였습니다. 그럼 대체 할머니의 손녀 다은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잠시 후 위탁모 장 씨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져요? 이미 2달 전 아이가 실종됐다고 말하는 위탁모. 아니 없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서 없어져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네. 제가 그 다은이가 안 보여서 이제 잠깐 나갔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렸나 아니면 어제 갔나. 신고는 안 하시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얼마나 똑똑하는데 길을 잃어버려. 아니 왜 신고를 안 하셨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사실이 알려지면 입양한 딸마저 다시 데려갈까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기 그때 커피숍에서 전화 통화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다은이랑.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다은아. 제이야 네가 전화 받은 거야? 아이고 진짜 사실은 저도. 아유 우리 다은이 어디 가서 샀냐고. 우리 다은이. 조금만 진정하세요. 찾을 거예요. 아이고. 제발 이사 좀 가세요 또. 다은이 잘 살고 있는 거 하지 말고.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사까지 종용했던 위탁모. 그건 다은이의 실종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 아마 사무실인데 여기 지금.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다은이를 찾아 나선 경찰과 제작진. 하지만 이미 2달이나 지난 상황이라 실종 당일 아이의 흔적을 찾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문 중 한 가지 이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팠다니. 걔가 실종이 되다네요. 걔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저기 119가 다녀갔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소녀딸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그냥 10월 15일. 아 10월 15일? 예. 이웃의 말에 따르면 다은이의 실종 전날 그 집 딸이 아프다며 119 구조대가 위탁모의 집으로 출동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애가 아프다 소리 듣고 그냥 안 보이길래 난 병원에 입원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날 아팠다는 아이가 다은이는 아니었을까? 확인에 나선 제작진. 막상 가보니까 뭐 되게 멀죠. 다행히 당시 구조 요청 전화의 녹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 아이 상태가 어때 보였어요? 네, 119입니다. 무슨 필요하십니까? 근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저기 저희 딸 상태가 좀 이상해서요. 아, 예, 예. 그 따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기운을 못 차리고요. 애가 입술이 새파랗고 계속 토하고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고 해서 모르겠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러다 우리 다은이 죽겠어요. 제발 빨리요. 그날 시급한 구조가 필요했던 아이는 바로 실종된 다은이였습니다. 저희도 되게 아프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다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 하지만 그 뒤의 상황이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가보니까 애가 말한 거랑은 달리 되게 멀쩡하더라고요. 아니 숨 넘어갈 것 같다고 그렇게 신고가 들었다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가보니까 되게 황당했죠. 아니 호흡곤란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도 되게 급하게 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애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잠깐 경기가 일어났었다는 것 같다면서. 그래가지고 뭐 후들갑 떨어서 미안하다고 저희한테. 혹시 얘인가요? 그날 보신 애가? 아니요, 얘 아니에요. 얘 아니에요? 예, 얘보다는 좀 크고요. 네. 얘 안경 쓰고 있었어요. 그날 자신이 본 건 분명
다은이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구조대원. 예. 예, 맞아요. 그냥 얼굴이 땡그래가지고, 예, 제가 기억나요. 아, 확실히 얘였어요? 예, 얘가 말짱하게 그냥 집에서 있더라고요. 제인데. 그가 지목한 아이는 다름 아닌 위탁모의 딸 제이였습니다. 갑자기 아파가지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위탁모 장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날 제이가 좀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119에 전화를 한 거고. 아니 어머니 신고 접수된 거는 다은이로 접수했다고 하던데. 아닌데?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너무 놀라서 그때 이제 경황이 없으니까 아마 헷갈렸지 않나? 헷갈렸을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 이름이 헷갈렸을 뿐. 그날 아팠던 건 분명 자신의 딸 제이였다고 주장하는 위탁모. 아이의 말 역시 같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진짜로 네가 아팠던 거야? 네, 진짜예요. 제가 아팠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팠어? 막 못 일어나고 입술 파랗게 되고 토하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조대의 출동과 다은이의 실종 사이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모녀. 하지만 경찰은 그들의 진술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아팠다가 아니라 지 눈에 보인 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입술색이 어떻고 이런 거는 자기 아플 때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위탁모 장 씨는 아이를 잃어버린 뒤에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친모의 수급비를 제 돈처럼 뺏으거나 할머니에게 가짜 빨래를 내놓으며 실종 사실을 숨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2달 전 그날, 다은이에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원주에서 발견된 사체인데 그 다은이랑 그 체격이나 모습이 비슷해서 지금 막 할머니가 확인하러 들어갔어요. 사체가 발견된 거예요? 예.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죠? 예. 부디 최악의 상황만은 아니길 바라며 할머니를 기다리는 제작진. 아, 마음 착착하네. 안타깝게도 할머니의 손녀가 맞는 듯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나봐요. 아이고 내 새끼 저 추운 데서 혼자 있는데 미진이 아이고 우리 다은이 불쌍해서 웃잖아. 아이고 우리 수진이 아이고 다은이 못 보고 아이고 다은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엄마의 품을 떠나야 했던 다은이는 결국 차가운 죽음이 되어서야 다시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사인은 그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나왔는데 이 몸에 폭행물질 같은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개골 골절도 있고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아닐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폭행은 적 있어요? 그리고 사흘 후 유다은 어린이 사망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유다은 어린이 사망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니란 말씀만 마시고 설명해 보세요. 10월 16일 원주 치악산에 왜 가신 거예요?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바로 다은이의 위탁모 장경수. 아이의 실종 당일 새벽
사체가 발견된 야산 근처 CCTV에 그녀의 차가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다고 합니다. 죽을 줄을 몰랐어요. 깨방 소리는 줄만 알고 버릇만 좀 고쳐주려고 그랬던 건데. 버릇만 좀 고쳐주려는 게 두 개고 골절이 돼요? 내가 그날따라 유난히 자꾸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동안 키워준 공중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엄마를 자꾸 찾는 모습이 괘씸해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좀 심하게 때리고 다그쳤다는 위탁모 장경수. 나 머리 아파. 엄마 나 머리 아프단 말이야. 하지마 엄마. 아이가 두통을 호소했지만 그저 꾀병이라 생각했고 나중에 다시 들여다봤을 땐 이미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119를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숨이 멎어서. 경찰은 다은이가 집으로 돌아가 버릴 경우 주식으로 돈을 손해본 사실을 들키는 건 물론 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불안감 또한 아이를 심하게 다그친 이유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애를 돈으로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애가 이제 가족들 보면은 집으로 가고 싶잖아.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 가게 되면 자기 수입원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그 애를 안 보여주게 된 거죠. 돈이 문제지 뭐. 그쵸?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다시 만난 고미자 할머니. 그녀는 여전히 얼굴에 봉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봉지 벗으셔도 되지 않아요? 그거 계속 쓰는 거지. 내가 어떻게 얼굴 내놓고 다니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억을 나는데 미안해서 이젠 못 벗어요. 현재 정부에선 다은이처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위탁 부모들이 친부모 못지않은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관련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위탁 양육을 하는 경우엔 그저 위탁모의 양심을 믿는 것 외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할머니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위탁모 장 씨가 아닌 관련 기관의 누군가 혹은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누군가였더라면 이런 비극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도쿄드라마 사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